자,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는 히말라야의 나라로 알려진 그 나라 네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네팔이냐? 무슨 뭐 히말라야 여행기 듣는 거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훨씬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팔에서는 지금 사람이 몇십 명 죽을 만큼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팔 정부가 지난주죠. 9월 5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SNS 접속을 한꺼번에 차단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점점 격렬해지더니 국회가 불에 타고 총리의 집도 불에 타고 총리 부인 사망하고 수만 명이 탈옥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SNS 차단 조치 때문이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죠. 전명훈 작가 나오셨어요. 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사망자는 34명이고요. 예. 그러니까 첫날 이제 시위가 9월 8일 날 벌어졌는데 이날 경찰 발포로 19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 탈옥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6명이 죽었고 아하.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전 총리의 부인이 죽었는데 이 총리는 2011년에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전은 아니고 아하. 그냥 이제 고위 관료 집을 이제 방어하던 와중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고 그다음에 경찰은 지금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총 34명이 사망했죠. 지금 뭐 그 영상이 틱톡은 그래도 열어놨는 모양이에요. 예, 예. 틱톡을 통해서 지금 네팔의 영상들이 많이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와 레인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지금 국회의사당이 그냥 활활 타고 네, 저기는 정부 종합청사입니다. 종합청사군요. 네. 그런가 하면 뭐 교도소 털린 거 주택에 불이 난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이 주택이 관료들. 고위공직자. 네,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주택이 있는가 하면 고위공직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시위대가 들이닥쳐서 뭐 2단 옆차기로 뭐 네. 진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분은 재무부 장관이자 부총리인데 예. 2달 전에 장관 되신 분이에요. 좀 억울하시게 맞으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 시위 영상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쟁이 난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 네팔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지금 뉴스로 들리기로는 SNS를 정부가 금지하면서부터다 이랬는데 일단 왜 네팔 정부는 SNS를 금지시킨 거예요? 참고로 법적 근거는 2023년도에 글로벌 SNS가 네팔에서 서비스를 하려면은 정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예.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2025년 8월 25일 날 갑자기 일주일 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 차단시켜버리겠다. 근데 네팔도 행정 처리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을 하려면은 법인도 내야 되고 네. 세무서 신고도 해야 되고 예. 통장도 만들어야 된대요. 그렇죠. 한 4주 걸려요 최소. 근데 일주일 안에 해라 자체가 말이 안 됐고 실제로 9월 5일 0시를 기해서 틱톡과 바이버 그리고 의외로 카카오톡이 살았어요. 이걸 제외한 거의 모든 SNS가 다 차단됩니다. 틱톡, 그다음에 저 중국의 바이버, 예.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톡 빼고는 다 죽었어요. 카카오톡은 이제 사용량이 미미해서 미미해. 몰랐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네팔 노동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쓰는 톡 시스템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네팔 노동자들은 카카오톡으로 본국과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유저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많진 미미하니까 않았죠. 뭐 그건 제껴두고 중국의 바이두나 중국의 틱톡이 틱톡. 근데 틱톡. 바이버라고 바이버? 이건 이제 메신저 앱이에요. 바이두가 아니라. 예. 바이두 아니고 네. 그 중국 것들만 그럼 살려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기 힘든 게 네. 2023년에 법을 만들어 놓고 네. 틱톡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틱톡이 가장 먼저 차단을 당했어요. 그리고 틱톡은 차단을 당하자마자 열심히 정부가 시킨 대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매체예요. 예. 틱톡은. 중국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관리가 되는 네, 애들은 그렇죠. 살려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그런 SNS는 다 금지시켰다. 네. 언뜻 생각하면 뭐 그거 금지를 시켰으면은 뭐 싫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막 시위를 할 일이야?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트위터 못하고 유튜브 못 보게 해서 나온 시위가 아니라 네팔은 SNS하고 되게 깊이 연결돼 있어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네팔의 해외 노동자가 네. 350만이에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네팔 전체 GDP의 24%를 감당합니다. 4분의 1을 이 사람들이 담당해요. 네네. 해외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게 가족까지 다 먹여 살리니까 한 1,000만 명? 네팔 인구 3,000만 명인데 네. 1,000만 명이 네팔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내부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는 그렇죠. 거겠죠. 이분들이 일단 연락이 안 돼요. 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 네팔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예. 관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 관광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뭐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게 대부분 인스타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수많은 네팔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럼 링크드인이나 줌으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돈을 버는 주요 산업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못 보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아닌 거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돼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된 유튜브니 인스타그램이니 왜 정부에서는 금지시킨 거예요? 왜 차단시킨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은 정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매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팔이 왕국이었어요. 2008년 이전까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년 됐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네, 게. 공화정이 된 지 20년이 공화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14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총리는 새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울 정도로 정당이 이제 이합집산이 시다냐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진보당과 자유한국당도 연립정권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진짜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마오이스트가 집권을 했는데 네. 왕당파와 연립정권을 만들었어요. 기준도 없고 룰도 없어요. 그 얘기는 왕정 국가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끼리끼리 그냥 해 먹는 거죠. 예. 처먹는다. 네, 그렇죠. 그 그러다 정도 보니까 비리가 많은 나라군요. 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그 혁명가들은 토지 개혁을 하고 과거사 문제를 청산해내고 과거사 문제는 뭐냐면은 네팔이 내전 10년간 내전이 있었는데 17,000명이 죽어요. 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팔을 관광 부국인 스위스처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모든 게 어겨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특히 무엇보다 이번에 네포 키즈, 네포 베이라는 해시태그가 유명한데 이게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포 키즈. 예. 고위 관리들의 자녀를 네포 키즈라고 부른다는데 그들이 이 격렬한 시위에 트리거가 됐다. 도대체 왜 그들이 왜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들은 또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면서요. 이번에 힐튼 호텔 불났잖아요. 네. 이 힐튼 호텔이 소위 말하는 그 네포키즈들의 플렉스하는 공간이었어요. 카트만두 시내 안에서. 돈 쓰는 공간. 거기다가 대우바 총리의 자제들이 여기 이권 사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된 거죠. 저 한번 볼게요. 네. 그 네포 키즈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돈 쓰는 거를 SNS에다가 많이 과시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냐면 1인당 GDP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1년 소득 이렇게 200만 원,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팔인들이 1년에 버는 돈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달 버는 돈의 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 쉬우시죠. 그 정도로 어려운 나라인데 이 자제들이 뭔 에르메스니 샤넬이니 막 이런 거 고급 자동차 이런 거를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파리 놀러 가서 찍은 사진 거기다가 올리고. 이분들의 아버지들이 다 혁명가들이에요. 진짜요? 한 분은 12년간 옥살이를 하신 분이고 한 분은 반군 지도자예요. 얼굴 없는 지도자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처럼 빨치산 이현상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자식들이 저러고 노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저런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혁명을 꿈꾼 사람들, 세상이 바뀌고 나서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 왕의 성을 부셔서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해놓고서 그 성을 자기들이 가진 거죠. 하하. 자, 지금 네팔이 얼마나 청년이 어렵냐면은 청년 실업률이 22%인데 이건 정부 통계예요. 30% 넘어가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 수천 명에서 최대 1만 5천 명 정도의 용병이 파견되어 있어요. 이거 월급 2,000불 주거든요. 돈 벌려고 간 목숨 거군요. 걸고 간 거죠, 진짜. 그래도 이런 사람들 가면 또 전방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포키즈 캠페인이 있으면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저 네포키즈들은 해외에 나가서 명품 가방을 산처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시신 가방에 내 몸이 들어가서 오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청년들한테 가슴을 진짜 저미게 했던 거죠.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지금 이제 SNS 금지는 트리거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폭발한 겁니다. 네, 하나도 안 폭발한 중요해요. 거예요. SNS 금지는. SNS 금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였는데 심지어 우리가 먹고 사는 수단이 됐던 SNS를 금지해까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들.
지금 일단 조금 묘한 상황이 네. 어저께 이제 임시정부 협상을 위해 가지고 뭐 총리도 이제 그만두고 장관들도 많이 그만둬서 이제 행정부는 날아간 상태예요. 근데 의회는 살아 있어요. 의회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도 살아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이번 시위가 홍콩 시위처럼 리더리스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예. 홍콩 시위처럼 흘러가요, 지금 시위 자체가. 몇몇 조직이 판만 깔아줬지 네.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가 그 이번 시위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가지고 총리를 정하겠다라고 어저께 나섰거든요. 아니, 근데 군부가 나설 권리가 지도자가 없잖아요. 없는데 누구랑 협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직들이 지금 이게 판이 커지니까 예, 예. 내가 이걸 주도했어 나오는 사람들 많은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예. 군부는 권한이 없잖아요. 요즘 대통령도 살아있고 의회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군부가 나서가지고 네. 같이 차기 총리를 고르겠다. 그리고 좀 대법원장을 뭐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군부가 그런 권한이 없는 되게 좀 묘한 상황이고 네팔 군부는 이제 2차 대전 때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는 그나마 쿠데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이상한 거고 거기다가 네팔이 지금 왕당파도 있어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제 왕의 전제 정치를 타도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20년 동안 이 난리가 나니까 네. 내가 왜 혁명을 했지? 내가 왜 거리에서 싸웠지? 내가 왜 피 흘렸지? 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당파의 지도자도 마오이스트 출신이고 네팔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주의 중앙위원 출신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또 군부와 결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복잡하구나. 되게 복잡해요 지금. 되게 복잡하구나. 이런 속에서 이제 네팔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차기 총리로 뭐 떠오르는 뭐 이런 인물이 있긴 있어요? 일단은 대법원장이 여성 대법원장이 있는데 까르끼 여사라는 분이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군부 그리고 이제 일부 시위대 지도자들이 미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1990년생 카트만두 시장인 발렌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래퍼 출신이에요. 그래요. 정부 비판할 랩을 열심히 쓰고 이제 그래가지고 2020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카트만두 시장이 된 분인데 이분을 밀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파전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네팔 헌법이 임시정부와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바깥에서 좀 일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혼란 상태는 꽤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압축하기가 힘들어요. 압축하기 힘드시죠? 네. 일단 여기서 본방송 마치고 한 5분 정도만 더 사실 전 네팔이라는 나라를 잘은 몰랐다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보니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비로운 나라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아졌거든요. 한국의 정치 싸움은 천국이죠. 네팔에 비하면. 그 얘기 잠시 후에 좀 유튜브로 5분만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전명윤 작가님 어렵게 모신 만큼 네팔 이야기 조금만 더 듣고 금요일 댓글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이란 나라, 네팔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산악회에서 많이 가죠. 요새. 산악회에서도 많이. 그 히말라야의 몇 퍼센트가 지금 네팔에 속한 거예요? 70에서 80%가 네팔이 가지고 있고 이제 높은 봉우리 중에 이제 K2는 파키스탄에 있고 인도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에베레스트는 중국이랑 쉐어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간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카트만두, 네팔의 그렇죠. 카트만두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네팔이 어떤 건데 어떤 역사가 있는데 하면 잘 몰라요. 이 나라 왕정 국가로 네팔 왕국으로 오래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없어진 거는 이제 2008년이죠. 와, 진짜. 그러니까 21세기 이후에 최초의 공화 혁명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네팔 사람들 자부심도 엄청 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네팔 왕국, 네팔 왕이 그렇게 오래 지배를 하다가 이게 무너지는 과정은 어땠어요? 2001년 6월에 그 이제 왕궁인 나라야니티 궁전 별관에서 왕세자가 영국 유학을 했던 아주 촉망 많은 왕세자가 술을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 온 가족을 죽입니다. 어머 세상에, 왕세자가? 예. 왕국 안에서? 예.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연인이었던 결혼 반대였던 거예요. 저 왕실 가문에 알려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반대했던 이유가 이 모계가 인도계였어요. 근데 네팔은 사실 인도랑 관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약간의 위성국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인도의 위성국 네팔. 인도가 그 동네에선 또 깡패예요. 그렇구나.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퍼지고 나서 왕위 계승 순위가 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이내 왕실 파티였는데 왕의 동생의 가족들은 아무도 피해를 안 봐요. 왕실 파티 중에 죽인 거예요? 네, 참석을 했는데. 근데 왕의
동생의 가족들. 네, 갸넨드라 국왕이라고 이제 최근에 물러난 왕이 그분인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됩니다. 당연히 온갖 루머가 퍼졌겠죠. 이상하다, 수상하다. 저쪽에 시킨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렇죠, 퍼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분이 약간 좀 음흉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예. 실제로도. 그런 와중에 네팔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팔도 힌두교 국가고 카스트가 되게 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 봉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정말 지주들이 소작료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라 한 50, 60, 70%를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소작봉기가 일어나고 소작봉기가 일어날 땐 당연히 공산당이 이제 힘이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인민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요. 네. 2001년부터 쭉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팔은 한 2000년대 중반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카투만두랑 포카라 같은 도시만 정부군이 기능을 하고 그 외 모든 시골 지역은 공산당군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히말라야 갈 때도 네. 네팔 정부한테 허가증 따로 받고 네.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넝마 쓴 총든 방군이 오세요. 그럼 이분들이 또 세금을 걷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도 이제 인도에 있으면서 네팔 넘어갔는데 시골 동네 꼬마애들한테 커서 뭐가 될래 했더니 전 마오이스트 전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산전사. 그래서 와 이거 얼마 못 가겠구나 이 나라가.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마오이스트 모택동주의자들을 다 초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인도 정부와 미국 정부도 이 공산 방문을 놔둬서 네팔이 중국화되는 건 너무 좀 무서운 일이잖아요. 싫은 거지. 그래서 열심히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네팔 군이 원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자 갸넨드라 국왕이 전제정치 선언을 합니다. 입헌 군주제에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언론 통신을 모두 검열하고 이제 그냥 되게 압제 정치를 한 거죠. 그러자 그 당시 야당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제 국왕과 싸워요. 이 팽팽한 대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프라찬다라는 반군 사령관이 우리 무장투쟁 그만두겠다. 우리 정치하겠다. 대신 같이 왕을 몰아내자. 라고 하면서 전국이 바뀌는 거예요. 공산 반군들이. 네네. 총든 사람들이 총을 놓겠다 우리는. 총 놓고 우리도 같이 정치할란다. 이렇게 되면서 아예 왕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제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왕정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왕이 힘이 없어지고 2008년부터 재헌의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헌법 제정하는데 8년이 걸려요. 엄청 걸렸네요. 그러니까 정당이 너무 복잡해요. 공산당도 산에 계시던 분들이 계시고 원래 있던 도시공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쫓겨나신 분은 도시공산당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택동주의자들이 있고 그래서 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이스트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왕정 국가로 쭉 오다가 그 왕정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이 권력들이 당들이 여러 개가 난립하면서 막 헌법 만드는데도 8년 걸려버리고 엄청난 혼란들이 계속됐던 여태까지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헌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헌법 생긴 지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19년, 20년 동안 정권이 14번 바뀌고 5년 임기를 채운 정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가장 오래 취임한 게 2년 3개월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계속? 내각제다 보니까 계속 정권이 붕괴되고 연립정권 무너지고 투표를 다 하긴 해요? 그때만 총선거 해야죠.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게. 돈이 좀 듭니까? 선거 한번 하려면. 맞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의 반이 이 네팔 사람들 1년치 소득이에요. 그러면은 딱 느낌이 오시죠. 정말 힘든 나라구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 일으키고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치고받고 권력 다툼하고 그 와중에 자기네 자녀들은 다시 보여주세요. 저렇게 펑펑 플렉스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엄청난 비리 사건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자금을 가지고서 제2도시이자 관광도시인 포카라 공항을 짓는데 여기에서 약 한 우리나라 돈 1,000억 가량이 횡령이 돼요. 사라지는데 아무도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1,000억? 우리 돈으로 1,000억이면 그 나라 돈은 지금 상상할 수 없게 큰 돈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부탄에 네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탄이 이제 좀 자주국가처럼 가면서 네팔 사람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난민이 되면서 이 국제적인 난민 티어가 있어요. 미국도 갈 수 있고 이런 티어가 있는데 이 난민 자격을 이제 네팔 정치인들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돈 받고서 그런데 이것도 팔아버려. 야당 의원들만 또 기소가 됩니다. 일부만. 그리고 뭐 더 옛날로 가면 네팔에 대지진 있었잖아요. 이 대지진 때 나온 국제구호 기금의 50%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까 지진 나서 니네 이거 지원해줄게 한 그 돈을 또 띄어 먹어요? 와, 진짜 양심도 근데 없네. 문제는 이러면서 이제 그냥 뭐 사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처벌도 되지 않고 그 와중에 그 혁명가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왕당파가 득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왜
어째서. 왜 쫓겨났어 이럴 거면.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올해 3월에 왕이여 돌아오소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만 명이 모였고 그다음에 3월 후반에는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때도 2명이 죽어요. 그랬구나. 그런 일도 그 정도로 있었구나. 복잡하다 보니까 세력 관계가 일단 너무 복잡합니다. 네팔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독재 투쟁이라고 그러고 반정부 투쟁이 막 벌어지고 SNS를 통해서 특히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벌어지니까 그냥 정부에서는 막아버려! 못 쓰게 해!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폭발한.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일각에서 이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네팔 사람들이 반중 반공산당 타도를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네팔 정치 상황 자체가 일단은 좌파 정당들이 대부분 공산당이에요. 주요 집권 세력들이 공산당들이고 이게 올리 총리가 친중이냐? 친중인 건 맞는데 네팔은 원체 인도로부터 갑질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네팔 무역액의 62%는 인도예요. 네. 중국이 19%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 거라지 이걸 친중 정권을 몰락했다라고 보는 거는 되게 무리한 시각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너무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친중 정권 몰라 그렇게 볼 건 아니란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지금 당들이 공산당 무슨 다 대부분 이름이 너무 길죠. 네팔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네팔 공산당 마오이스트. 그렇지. 뭐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친중 정권 몰락, 친공산당 몰락 뭐 이렇게 볼 건 아니란 말씀. 아니 어차피 다 시민들이 투표로 뽑은 정권들이에요. 그 네. 당들이고. 알겠습니다. 네팔을 자주 가보셨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국제 거지기 때문에. 계속 여행 다니시는 작가분이시라 우리 전명윤 작가는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영상들 쭉 여행 다녀오신 분들 영상 쭉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인데 그 나라 아이들이 네. 영어를 네팔은 네팔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팔리가 있죠. 네팔리란 언어가 있는데 영어를 기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 같이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해?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일단은 네팔도 이제 소수민족 언어들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멀티링구얼이 돼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팔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네팔리 자체가 인도의 동부 언어랑 되게 호환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도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관광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사회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먹고 사는데 영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술되는 영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영국인의 테일러였는데 그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게 되게 깜짝 놀라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일자리가 워낙 없으니까 해외에 가서 노동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영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그렇죠. 이런 한국어도 잘하더라고 애들이. 요새 이제 한류 터지면서 한류 터졌어요. 아이들이 이제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하고 놀죠. 사실 지금 가장 충격적인 거는 네팔보다 인도인데 인도는 사실 한류의 난공불락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류가 돼요. 진짜요? 그리고 이 한류가 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얀마와 인도 사이의 삼각 무역 루트가 생깁니다. 불법 DVD를 수입하기 위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할게요. 인도는 자기네 것이 워낙 강하잖아요. 자기네 그렇죠. 문화가 발리우드라 그러나요? 거기 네. 맞죠? 그래서 거기는 한류가 잘 안 맥힐 거야. 그 약간 결이 달라 이랬는데 거기도 맥혔어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하이브가 인도 들어가요. 그 BTS 정도입니다. 네. 그거 어제 제가 본 영상 중에 네팔 아이가 여기 문신을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뭐 매직으로 쓴 문신. 그죠. BTS 이렇게 썼더라고. 네네. 그래서 너 누구 좋아해라고 이제 그 유튜버 분이 물으니까 슈가요. 슈가를 알아 막 한국말 하면서.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네팔 가면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청소년 여성들이 아미를 아니에요. 난 저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나 군대 갔다 왔다. 나는 3년 갔다 왔지 뭐 이러면서 했더니 그분들도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미가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나 아미 3년 했어. 네. 너 우리랑 같은 팬이야? 막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3년차 팬이 된 거죠 저는. 인도와 네팔은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아까 속국이란 표현 쓰셨는데 워낙 경제 공동체고 막 교류가 많으니까 인도가 한류 지금 막 넘쳐나고 그 네팔로도 같은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남아시아가 요새 좀 약간 한류 열풍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 거죠. 하여튼 네팔 저는 이렇게 좀 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들이 이런 일 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국민들이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리면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혼란 상황을. 그리고 이게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네팔 상황이 그럼 대안이 있나? 여기 이게 깝깝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도 작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정권이 퇴임했는데
방글라데시만 하더라도 유누스라는 노벨 평화상 받은 아저씨가 일단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명망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리더 하나가 있긴 있었군요. 근데 네팔은 그런 얼굴로 좀 바지사장을 하실 만한 저도 좀 임시정부를 맡으실 만한 분들도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걱정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행여나 군부 혹은 왕단파가 장난을 치면은 이게 정말 상황이 좀 끔찍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를 해도 그 전체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어떤 신뢰를 받는 어떤 덕망 있는 지도자가 누구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좋은 변화의 물결들이 쭉 이어질 텐데 이 시위는 벌어졌는데 누구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잡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예요. 1,000억을 해드신 분보다 500억 해드신 분이 착해 보이는 거죠. 그게 문제네. 예, 이게 한 50억이면 좋겠는데 1,000억과 500억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네팔 시위와 관련돼서 이제 네팔의 역사까지 네팔의 현재 상황까지 쭉 짚어주신 전명훈 작가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쪽 영상 보이세요? 저희 청취자들 이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꿀단지라고 저희가 불러요. 우리 꿀단지. 저 이거 맨날 들어요. 진짜? 예. 와, 전 작가님도 꿀단지시구나. 요런 식으로 화면 나오는 거 아셨어요? 이거는 몰랐죠. 모르셨어요? 커피 주는 사람을 어떻게 고르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저희 고릅니다. 보시면서 두 분만 골라주세요. 커피. 예. 우리 전 꿀단지님께서.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러네요. 네,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일단 도루마리님. 도루마리님, 예, 네, 고맙습니다. 빨리 바꾸신 분 빨리 도투마리님이시구나. 빨리 볼게요. 성함이 같으신 분이 있네요. 성함만 같네. 조현정님. 조현정님, 네. 예, 도투마리님하고 조현정님 두 분 뭐라고 쓰셨어요? 그 두 분이? 그냥 길게 썼길래 일단 긴 거 위주로. 예, 그렇죠. 정성껏 길게 쓰신 두 분께 커피. 그 두 분은 뉴스쇼.cbs gmail로 도투말입니다 하면서 번호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커피 쿠폰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작가님과 함께 물러가고요. 잠시 후 댓글쇼방 열리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여러분 담소 나누시죠. 전 작가님 요 인사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 화면 보시면서 이쪽 카메라 보시면서 예쁘게 인사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